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이 이제 출석 청구한 게 28일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이 대표가 광주에 방문하겠다고 했었고, 자, 그렇다면 뭐 사실상 검찰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날따라 광주 일정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한 거 보면은 안 가겠다, 가기 싫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안타까운 게 어떤 국민도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물론 일정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일단 소환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이 있을까? 왜 정치인, 야당 뭐 대표 이런 분들에게 이 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국가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 특권을 바라는 이런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일부 당당하면 좀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런 논리가 좀 식상하죠. 뭐 떳떳하면 나가서 조사를 받아라. 예. 근데 뭐 조사를 아예 불응하겠습니까? 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광주 예. 일정도 보면은 한 2주 정도 전에 이미 이 스케줄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다 이런 거는 좀 억지 주장이고요. 당내에서도 뭐 하는 말들, 뭐 국민의힘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당당하면 조사를 받아라. 뭐 때가 되면 받겠죠. 그런데 뭐 이거를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기소가 안 되고 뭐 재판 안 받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야당의 당 대표가 뭔가를 뭐 회피하고 죄가 있어서 뭐 뭔가 꼼수를 부리는 듯한 그런 주장들은 그냥 정치적인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그래서 국민들한테 뭔가 이재명 대표 뭐가 있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한 거라서요. 저는 뭐 불필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28일 날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이제 불응을 하게 되면 뭐 한두 번 더 소환을 할 테고, 그것마저 이제 소환에 이제 불응하면 체포동의안을 할 수도 있는데 국회에 보낼 수가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여부, 그 부분도 이제 관심이거든요. 일단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은 법원이 검찰에 주고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안을 국회에 송부를 하는 건데요.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갖고 있을 때, 체포 필요성을 느낄 때 인정할 때 주는 겁니다. 예. 일단 그런 전제 하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무기명 투표라는 거예요.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이 기명 투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은 한 60년, 70년 정도 계속 이 무기명 투표라는 말입니다. 인사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 민주당 입장을 지금 보면은 이게 통과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데, 또 역으로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찬성 투표를 해서 이게 또 통과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무기명 투표를 이유로 해서 이게 이 요구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새해 첫 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사저 방문을 추진 중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뭐 통상적인 의미죠. 뭐 야당 당대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뭐 새해가 돼서 찾아가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는 없을 겁니다. 예.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전 정권 지우개만 있다 보니 그 지혜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또 저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직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야당 대표로서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론 일각에서는 친문 세력을 좀 껴안기 위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을 좀 더 불리기 위해서 친문 세력을 빼앗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과도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는 새해를 맞아서 찾아가는 일정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어떤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에서 이제 어떤 표적 수사를 계속 하다 보니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액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좀 과도한 해석 같고요. 예. 그다음에 친문 세력을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만으로 규합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이후에 이 민주당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실명과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또 논란인데요. 지난 23일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을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치 보복의 칼춤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자, 민주당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옆에 들고 있는 게 이제 검사들의 실명과 그리고 사진인데 저희는 뭐 이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블러 처리를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뭐 수사 진행 잘 안 되라고 뭐 압박하는 거겠죠. 수사 검사 입장에서 얼굴하고 이름이 이제 공개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딸들 이런 분들이 극렬하게 또 뭔가 항의 전화도 하고 하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다. 뭔가 그런 압박을 주려고 하는 건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 공당에서 뭐 지지자들이 그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공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또 보면은 사진하고 이름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당연히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고 박찬대 최고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정치 보복이란 말을 합니다. 어떤 보복을 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만약에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라 한다면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 보복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바로 대선에 뛰어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상투적으로 들릴 만한 일로 해서 이 모든 사안을 완전히 이렇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방금도 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론 뭐 예전에 그 조국 장관 수사 사건 때에도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인터넷에서 공개됐던 것들이고 이렇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사 검사들의 명단과 사진을 대규모로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자, 이런 지적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론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지 않냐. 통상적으로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말하는 거는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들이 보면 알겠지만 성남지청, 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중앙지법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한 사람에 대한 집중돼 있어요. 정치 검찰 수사가. 그러니까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언론에서 한 번쯤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기사는 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언론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솔직히 얘기를 해주는 게 크게 어떤 수사의 압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들이 본인이 할 일을 이게 공개됐다고 못 하겠어요?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지 않고 본인이 검찰 인사를 2번 단행합니다. 지금 이 검사 수사 라인이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을 그토록 오랫동안 비워놓고 본인이 검찰 인사에 개입해서 그 검사들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정치보복성 수사일 수도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할 때 특검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특검에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다 있었잖아요. 그 라인이
그때 다 공개됐습니다, 언론에. 특검 라인 쭉 해서 이력까지. 뭐 이거 특별한 게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뭐 이런 거를 공개하고 이런 거를 했다고 해서 검사가 압박을 받거나 뭐 할 일을 못 하거나 그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국민이 수사검사 이름이랑 얼굴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 언론이 할 일을 대신했다고 하시는 거는 굉장한 억지로 보이고 자꾸 그 한동훈 장관 뭐 검찰총장 임명이 늦어져서 인사를 했던 것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시는데 한동훈 장관이 정치보복하기 위해서 그럼 이 수사를 기획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수사를 하나로 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검사 숫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선 검찰 전체가 마치 한 몸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 한 명만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렇게 억지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침부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검찰 인사가 이례적으로 2번이나 법무장이 개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설사 아닌다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사단, 윤석열 사단이 왜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수사를 할까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뭐 혐의가 많아서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김건희 여사는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있고 공판에서 이미 1심에서 재판에서 공판검사가 통정거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검찰은 들여다보질 않죠?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아까 그 통정거래 말씀하셨는데 그걸 인정했다고 하시지만 그걸 또 당사자는 부인도 해요. 그 아니, 여러 검사가 가지를 얘기한 거죠.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거 한 건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여러 건 벌써 몇 개입니까? 혐의만 6개고 기소된 게 몇 개예요? 혐의를 이거하고 비교가 만드니까 됩니까? 있죠. 그러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속 예. 하십시오. 그럼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의 이제 검찰 소환 통보를 두고 이제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당연히 소환에는 불응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야당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야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당을 우습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야당 탄압에 맞서는 이재명의 길을 당당히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28일에는 광주 일정이 있다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문심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자, 도피 투어다. 뭐 이렇게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투어라기보다는 일단 뭐 저항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아까 안민석 의원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주 전형적인 민주당 쪽에 나오는 이 선전전의 일환이에요. 뭐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야당을 우습게 본다. 이러면서 이 검찰 수사가 대단히 부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거 야당 탄압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측의 의혹에 관한 수사입니다. 민주당 전체를 향한 수사가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도 아니었고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할 때 있었던 행정행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행위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 뭐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어서 한동훈 장관이 표현한 대로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뭔가 야당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28일 소환 통보, 그러니까 소환일에는 광주를 가시니까 이제 못 하는 거고 앞으로 만약에 다시 소환 통보가 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좀 뭐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뭐 수사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가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당에서 대응할 것들은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죠. 예.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뭐 혐의를 씌우거나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어떤 면박 주기.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여론전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뭔가 좀 뭐 혐의점이 많은 당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불필요한 수사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환에 응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당이 그를 뒤에서 이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조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환에 대해서 불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할 수밖에 없고 그걸 당 차원에서 나가셔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떳떳합니까?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자, 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대상, 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석방 불원서까지 내면서 가석방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대를 했고 이 사면 관련해서도 약간의 뭐 불혹 형식으로 되는 거는 거부한다 이런 의미를 내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사면의 내용을 보면 꼼수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공적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사심이 가득합니다. 이 사면 내용을 보면 14년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14년 형기를 면제해주고 복권해주고 그다음에 80억 벌금까지 안 내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속사를 또 보면 김경수 지사 5개월 남은 거를 형 면제예요. 다른 사면 복권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면에 보면 우병우 전 수석 국정농단 했던 그분에 대해서도요 복권해줍니다. 변호사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제일 웃긴 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 사건을 했습니다. 이 형기가 7년 8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국민의 여론을 조작했던 뭐 엄청난 사건을 죄인을 형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뭐 염치가 있냐 하지만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했던 분이에요. 복권해주잖아요. 결국에는 들러리가 분명한데 정치인에게는 명예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2번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꼼수 사면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사면을 놓고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이제 서영조 부대변인 말씀대로라면 김 전 지사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본인만 이렇게 사면만 해주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대로 하면 정치인의 생명은 명예이기 때문에 이미 이 댓글, 여론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의 명예는 다시 정치활동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복권 여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계속 이명박 대통령이랑 본인을 똑같은 급으로 비교하면서 물론 뭐 본인이 했는지 민주당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착각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 고령의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하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하는 것은 전혀 구색에 맞춘 그런 게 아니라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한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단행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적 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을 원하는 것이 차기에 나온 총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 나가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은 복권을 보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자괴감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 구속시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또 풀어줘요. 그러면 검사 시절에 정말 구속시키고
구형을 세게 해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몇십 년씩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해서 원세훈, 조윤선, 김기춘, 이 모든 사람, 우병우까지 해서 이 모든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에서 풀어줍니다. 이건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김경수 지사가 분명히 가석방 불원서를 냈잖아요.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본인이 정치적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사면 복구를 통해서 나 정치하고 싶으니까 복권시켜줘? 애원한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애원한다고 얘기하죠? 원치 않는다니까요. 해주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본인 자체가 가석방 불원서를 냈을 때는 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미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나 그런 이제 분석들은 불필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해준다면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 부분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사면과 복권을 해준다 보십시오. 지금 이제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을 본인이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면권이라는 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면과 복권도 똑같습니다. 해주면 받아야죠. 못 받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한 대로 사면 복권 해주더라도 안 받으실 거예요.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어차피 본인이 2028년까지 정치가 불가능한 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복권을 기대하고 거기서 형을 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 복권하면 뭐 복귀하십니까? 받는 겁니까? 그런 거는 좀 무의미한 논쟁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사면 관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가 50%가 넘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국민 통합의 명분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여론조사가 반대 여론이 높다면 이게 국민 통합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준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50%가 찬성을 해야 50% 넘게 찬성을 해야 국민 통합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 통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80이 넘은 고령이고 지금까지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수용 생활하게 놔두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맞는 것이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를 봐서 지난번 8.15 때는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여론의 추이를 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이 지적한 본인이 수사에서 구속시킨 사람을 본인이 다시 사면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요, 예를 들어서 야당 검사가 있고 여당 검사가 있느냐, 국민의힘 검사가 있고 민주당 검사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검사로서 법을 적용해서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 진행을 하는 것, 재판에 임하는 것 하고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국민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행하는 행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이 정치적으로 결단한 것이지 뭔가 수사 여러 가지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의미의 사면 복권이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짧게 하면 이번 사면을 규정하자면 이건 국민의 어떤 통합이 전혀 녹아내리지 않고 권력의 사유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사면 명단을 발표할 텐데 민주당이 뭐 기대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희가 기대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하는 사면이라면 정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쯤 되면 내가 권력 잡았으니까 내 편 다 살게 해주고 풀어주고 한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권력의 사유의 표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